저희 월요일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사 용어로 만나는 세상이야. 오늘 알아볼 용어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그 외에도 무슨 데이들이 많아. 그렇게 데이가 된 이유와 살찐 고양이법이야. 14일은 무슨 데이들이 참 많은 날이거든? 먼저 2월 14일은 무슨 날이었지? 발렌타인데이. 맞아,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 맞아. 발렌타인데이는 누가 무엇을 하는 날이야?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 주는 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아빠한테 초콜릿 줬잖아요. 맞아. 그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여자한테 뭘 줘? 초콜릿. 초콜릿을 주기도 하고 사탕을 주기도 해. 그리고 4월 14일은 무슨 날인지 혹시 아는 사람? 나. 블랙데이. 블랙데이? 짜장면 먹는 날. 맞아. 블랙데이. 짜장면 먹는 초콜릿 날이야. 먹는 날. 그러면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 맞아. 빼빼로데이 또는 11월 11일은 1일에서 빼빼로 같아서 빼빼로데이. 맞아. 그리고 또 가래떡데이라고도 해. 그래서 가래떡을 먹기도 하는데 이렇게 매달 14일 이런 날들이 마케팅 데이로 자리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나유리. 왜냐하면 이 데이를 만들면 이 데이마다 사람들이 많은 걸 하니까 맞아.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맞아. 자기의 이득을. 누가? 기업이. 그치? 그래서 먼저 1990년대 이후에 청소년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게 유행하자 이를 기업이 마케팅 전략으로 적극 활용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대. 발렌타인데이의 기원은 로마 시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 로마? 3세기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런데 로마 시대도 거슬러 올라가서 해야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군단병, 그러니까 지금의 군인들을 말해. 군인들의 결혼이 금지돼 있었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군단병은. 왜냐하면 군인들은 전쟁을 많이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서 가족이 그리워서 탈영할 것을 염려해서 금지를 했대. 군단병이 결혼을 하려면 꼭 황제의 허락이 필요했대. 근데 이 허락을 받는 일도 쉽지만은 않았던 거야. 왜지? 또 황제가 잘 허락을 안 해주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한다고 이 젊은 남녀들이 사랑을 못할까? 안 할까? 아니지. 사랑을 막는 일은 어려웠겠지. 금지가 돼 있음에도 사랑하는 남녀들이 많이 생긴 거야. 그러니 이를 가엾게 여긴 사제가 몰래 이런 커플을 결혼을 시켜준 거야. 그게 황제한테 발각이 됐어. 근데 이때 결혼을 시켜준 사제의 이름이 발렌타인이었어. 결혼을 시켜준 죄로 발렌타인은 순교를 당하게 됐어. 그가 순교한 뒤 사람들은 그날을 발렌타인데이로 정해서 지금까지 기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날에는 여자가 평소에 좋아했던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허락이 됐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선물과 편지를 주고받는 풍습이 생겼대. 나유라? 나 그거 만화 봤는데 부대들 일발적으로. 그랬어? 그런데 이 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2월 14일은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 된 거야.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 날을 초콜릿을 팔기 위한 날로 만들어버린 거지. 그럼 화이트데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화이트데이는 대한민국과 일본, 타이완에서 3월 14일에 지내는 기념일이지. 네. 화이트데이는 여러 가지 기원설이 있어. 그런데 가장 유력한 건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이나 선물을 주는 날이야. 그러면 남자도 여자에게 주는 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1965년에 일본에 마시멜로우를 만들었던 제조업자가 화이트데이를 만든 거야. 이 날을 마시멜로우 데이라고 부르다가 나중에 화이트데이로 바뀐 거지. 마시멜로우가 하얗지. 그래서 화이트데이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까 초콜릿 회사에서는 화이트 초콜릿을 만드는 거야. 이 날을 남자가 여자에게 마시멜로우나 화이트 초콜릿 또는 사탕을 선물하는 날로 된 거지. 결론은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나 그 외에 짜장면데이, 가래떡데이, 빼빼로데이 모두 누가 만드는 거야? 기업. 그래, 기업이 만든 마케팅 전략이야. 우리가 이런 날을 챙기면서 즐겁기도 하지만 이거는 기업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많이 팔기 위해서 만든 날이라고 그건 알아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살찐 고양이. 살찐 고양이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 이 사람들이 뚱뚱
뚱뚱한 것처럼 뚱뚱한 고양이. 욕심이 많아 보여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다 먹으면 뚱뚱해지니까. 그렇지. 욕심이 많아 보이지. 그래서 살찐 고양이는 욕심 많은 기업가라는 뜻이래. 반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좀 싫어할 말이기는 하지. 그런데 서양에서는 살찐 고양이는 욕심이 많고 배부른 기업가를 가리키는 말로 통한대. 이 살찐 고양이라는 말이 최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 무슨 법이길래 그럴까? 나유라? 대통령을 뽑을 때 자기가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되려고 막 열심히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살찐 고양이법이라는 말이 나올까? 소유라? 살찐 고양이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있었으니까 자기도 대통령 되려고 욕심 생기니까 그걸 살찐 고양이처럼 욕심 있다 해서. 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살찐 고양이라는 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한 용어야. 이 당시에 투자은행들이 파산을 하면서 금융업계 직원들이 구조조정, 그러니까 직업을 잃어버리고 임금이 삭감되고 급여가 깎이고 이렇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어.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미국 월가의 은행가들이 고액 연봉을 받거나 보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세금 혜택까지 누리면서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비판하면서 살찐 고양이라는 용어가 유행을 하게 됐어. 그런데 살찐 고양이 법이라는 게 무엇일까?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최고 경영자나 임원의 임금을 과하게 받는 것을 제한하려는 법이야. 그러니까 보통의 기업가나 아니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들 있지? 거기에 최고 경영자, 임금을 굉장히 많이 받지. 그런데 작은 영세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급여를 굉장히 적게 받아. 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지.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나 임원들이 받는 급여를 너무 높게 받지 못하게 한계를 정하자 이 소리야.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법이 있지. 네. 그런데 최대 상한선을 한계선을 정하는 최고임금법은 없어. 많이 받는 사람은 그냥 한계가 없이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최대 한계선을 정하는 최고임금법을 정하자 이 소리야. 지난 2019년에 정의당의 심상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대. 대한민국 상위 10%가 평균 1억 8천만 원의 소득을 벌 때 하위 50%의 사람들은 평균 1,200만 원을 법니다. 소득 격차가 14배이다. 그런데 부동산 등 자산을 포함하면 무려 52배 소득 격차가 난다. 살찐 고양이법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압도적인 격차 자체가 이 참담함, 불평등이 바로 비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민간 기업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정해놓자.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일반의 기업들은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아주 적게 받는 사람에 비해서 30배보다 더 이상 못 받게 하자. 급여를. 그리고 공공기관은 7배로 제한하자. 공공기관이라는 건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업을 말하지. 그건 거기에서는 최고 경영자가 거기에 가장 적게 받는 사람 있지. 말단 사원. 그 사람에 비해서 7배 이상을 못 받게 하자. 정해놓자. 이 최대 한계를 정해놓자. 이런 말인 거야. 그래서 살찐 고양이법이 최고 경영자나 기관장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게 제한해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자는 뜻에서 등장을 한 거야. 그런데 지금 아직 이 법이 통과되지가 못했어. 사람들이 반대를 했대. 왜 반대를 했을까? 이런 법이 생긴다면 어떠한 안 좋은 점이 있을까? 소율아? 자기가 일을 많이 했으면 돈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이런 가치의 돈을 못 받으니까. 맞아. 자기가 열심히 대학도 가고 했는데 그 돈으로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대학 가서 공부 많이 하고 그쪽 기업에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맞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고 했는데 한계가 정해져 버리면 의욕이 안 나겠지.
자기가 공부하고 이런 거에 투자한 만큼 자기는 이렇게까지 회사에 실력을 발휘해서 회사의 성과를 올려주고 있는데 그 한계가 딱 정해져 버리면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불만. 소율아? 한계가 정해져 버리면 응. 돈도 많이 일한 만큼 못 버니까 응. 의욕이 안 생겨가지고 기업이 발전을 잘 못할 것 같아. 맞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기업이 잘 발전이 안 되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만약에 너희라고 생각해봐. 그럼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응. 그럼 돈 많이 준다고 하면 외국 기업으로 갈 수도 있겠네? 그럼 그 법이 생기면 한국 경제가 성장을 잘 못하게 되지 않나? 그렇지.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성장을 잘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한 게 다 맞아. 소율이처럼 일할 맛이 안 나. 나율이처럼 그러면 기업이 발전을 못해.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가 발전을 못해.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서 이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대. 그래서 이 살찐 고양이법이 좋은 점도 있겠지. 빈부의 격차도 줄여주고, 그런데 또 단점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법을 어떻게 좀 더 보완해서 활용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시사 용어로 만나는 세상, 각종 데이들과 살찐 고양이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용어를 알아야지 경제 이야기를 다루는 신문과 뉴스를 접할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지. 네. 오늘도 모두 수고했어요.